미중이 싸우는 판에 한국이 뭘 끼어들어?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최신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었죠. AI, 2차 전지, 통신, 로봇 기술까지 중국이 이끄는 기술 강국의 자부심은 이번 박람회에서도 당연히 빛을 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중국 심천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하이테크 박람회. 전시장 중앙에 자리한 중국 대기업 부스는 다소 한산했는데요. 반대로 외곽 끝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의외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연신 촬영을 하는 관람객들. 대체 여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설마 한국 부스라고?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가 직접 체험하려 했던 기술. 처음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전시회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부스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모두가 놀라며 감탄하게 된 바로 그 한국 기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잠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진아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통번역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덕분에 다양한 국제 행사에 통역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왔고, 작년 가을에는 제게 잊지 못할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심천에서 열린 제26회 차이나 하이테크 페어의 한국 대표 기술 부스의 통역사로 선발된 것이었죠. 이 박람회는 단순한 기술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중국고 신기술박람회, 매년 중국 정부가 주도해 심천에서 개최하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술 박람회로 불립니다. 전 세계의 혁신 기술과 미래 산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하이테크 박람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행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박람회를 기술 굴기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었고, 올해 역시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300만 평방미터가 넘는 박람회장은 6개 이상의 대형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었고, 무려 3천여 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시 주제는 AI, 반도체, 스마트 시티, 바이오, 항공우주,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까지 정말 다양했죠. 올해의 테마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사람 중심의 혁신이었고, 전시장은 이미 중국 기술력의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시 첫날 아침, 행사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들의 부스는 입구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고, 화려한 조명과 대형 스크린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세계 최초 중국 기술의 도약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왔고, 곳곳에선 자율주행 드론이 날아다녔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부스는 전시장 구석, 가장자리 통로에 배치되어 있었고, 조명조차 제대로 비추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구석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부스를 설치하던 중에도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 한국 부스는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걸까? 다른 나라 부스보다도 훨씬 작고 눈에 띄지도 않잖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낙담하게 만든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전 시간,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국 관람객들이 부스 앞을 지나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삼성도 안 왔어? 한국은 왜 나왔대? 한국 기술은 그냥 예쁜 가전기기잖아. AI는 아직 무리지. 그 말은 제게 그대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통역을 맡은 제품은 LG전자의 AI 싱큐 세탁기였습니다. 노인이나 시각장애인도 음성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었죠. 한국에서는 사람 중심 기술이라는 평을 받으며 여러 상도 받은 제품이었고, 저는 이를 소개하는 일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박람회장 안의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부스를 지나던 어떤 젊은 커플은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와,
세탁기 나왔다.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전부인가 보지? AI 전시회에 세탁기라니 너무 구식이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팜플렛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담아 웃고는 이내 다른 부스로 이동해버렸죠. 그날 점심 무렵 인근 부스에서 한 중국인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한국은 왜 삼성도 안 왔어? 여긴 진짜 기술 전쟁터야. 세탁기는 홈쇼핑에나 나올 법한 거 아니야? 그 말투는 장난 같지도 예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돌아갔습니다.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현장의 분위기를 나누며 조용히 웃기도 했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실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미 있는 기술을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면받아야 하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다음 날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조용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조용하던 한국 부스에서 그 어떤 기업도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튿날 오후 전시장 분위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앙홀은 여전히 북적였고 중국 통신 대기업의 시연 무대 앞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한국 부스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오전 시연이 있었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날은 행사 둘째 날 관람객들의 관심이 확실히 집중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술 기자, 유튜버, 투자자들이 몰려오는 오후 시간대였죠. 저는 부스 한쪽에 앉아 AI 싱큐 세탁기의 작동 데모 영상을 돌려보며 혹시 누가 관심이라도 보이면 뛰어가 안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조금 지나던 무렵 잔잔한 변화를 일으킬 한 사람이 천천히 부스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색 한복 저고리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행사 가이드북을 들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까이 와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전날 부스 앞을 천천히 지나가던 조선족 여성 김순자 여사님이셨습니다. 차분하고도 온화한 인상을 풍기던 분이었고 유독 제품 설명을 진지하게 들으시던 모습이 인상 깊었죠. 김순자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탁기 말이에요. 정말로 말만 해도 작동하는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드렸습니다. 네, 여사님. 한국에서 어르신들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모델이에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음성 인식이 가능하고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도 지원됩니다.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눈이 좀 어두워졌어요. 요즘 세탁기 버튼이 너무 작고 복잡해서 매번 애를 먹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런 걸로 세탁이 시작되면 참 고맙겠네요. 그 말씀에 저는 안내 직원과 상의하여 즉석에서 간이 시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단에서 무대를 배정받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주변이 조용했고 인원이 많지 않아 가능했죠. 김순자 여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세탁기 앞에 서셨습니다. 주변을 지켜보던 몇몇 관람객들이 뭐야, 직접 작동시키는 거야 라며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기기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드린 뒤 음성 인식 모드를 활성화했습니다. 여사님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렷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탁 시작해줘, 찬물로. 소리 줄여줘. 잠시 후 조용한 삑 소리와 함께 세탁기가 부드럽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터가 작동하며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화면에는 설정된 온도와 소음 조절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 어디선가 오 하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내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부스 앞에는 금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통로를 가득 메운 인파 속에서 김순자 여사님의 표정은 아주 고요하고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람객들의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런 거 필요해요. 나도 눈이 안 좋은데 저런 기능 있으면 진짜 좋겠네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순식간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중국어로 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독자 80만 명을 자랑하는 대만계 미국인 테크 유튜버 에릭 타오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국 기술 부스만 집중 취재하던 그는 그 장면을 보고 몇 초간 멈춰 서었다가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냉정함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뒤 그는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세탁기의 개발자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 오신 일반 관람객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의 진짜 가치를 누구보다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에릭 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기능을 넘어서야 하잖아요. 감동을 줄 수 있어야죠. 방금 저는 그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남았습니다. 부스를 향한 조롱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기술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의 시연 이후 한국 부스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방문객 수가 갑자기 늘었고 이전에는 한 명도 머물지 않던 공간에 사람들이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세탁기 앞에 서서 이리저리 관찰했고 어떤 이들은 제품에 달린 작은 마이크를 손으로 톡톡 건드리며 정말로 되는 건가요?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SNS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말로 작동하는 한국 세탁기, 노인도 쓸 수 있는 AI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샤오홍슈에는 김순자 여사님의 시연 영상을 찍은 관람객들의 영상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영상 중 하나는 단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넘기며 기술의 효도가 있다면 나는 오늘 한국에서 봤다는 제목으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스를 찾은 관람객 중에는 현지 IT 블로거이자 한국 기술을 늘 비판적으로 다루던 류웨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나 전시한다며 비웃듯 지나치던 인물이었지만 시연 이후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연 후 제품의 외관과 사양을 촬영했고 시연자였던 한 엔지니어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AI가 작동한다고요? 중국 제품도 이런 건 많습니다. 굳이 이 제품을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엔지니어가 기술적 설명을 이어가던 중 류웨이의 표정이 점점 냉소적으로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음성 시연을 하던 한 방문객이 장난처럼 말을 건넸고 기기는 그 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류웨이는 그 장면을 바로 촬영했고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다시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몇몇 관람객들은 그 글을 보고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한국 부스 담당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불안해졌습니다. 겨우 찾아온 이 반응이 다시 식는 건 아닐까. 기술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실수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한국 부스 사람들은 모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 모든 기술은 완벽하지 않다. 중요한 건 왜 이 기술이 필요한가를 전달하는 거야. 그 말은 LG 본사에서 파견된 정우 차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 그게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든 이유입니다. 기능을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그 기능이 바꾸는 삶을 말하러 온 거죠. 그 말은 제 가슴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어쩌면 기술이란 건 원래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은 실수보다 더 멀리 가닿는 법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시연 무대가 준비됐습니다. 사흘간의 행사 중 유일하게 한국이 배정받은 공식 무대 시간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 통역사로 함께 섰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난 사람, 에릭 타오. 그는 카메라를 들고 한국 부스를 향해 조용히 걸어오더니 관람객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품 시연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몇 마디 말해도 될까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온 테크 유튜버입니다. 원래는 중국의 AI와 통신 기술만 촬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스 앞에서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걸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화면에 찍힌 김순자 여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AI가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정교한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입니다. 이 세탁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상, 누군가의 독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관람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이내 이어진 박수는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다시 무대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담고 있는 철학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박람회의 마지막 날 아침,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흘 전 이곳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꼈던 위축감은 사라지고 어제의 감동이 아직도 제 가슴 깊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는 여전히 조용한 곳에 있었지만 그 풍경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 SNS에 퍼진 영상과 기사 덕분에 부스를 찾는 이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기까지 했고 어르신을 모시고 온 가족 단위 방문객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 중 한 어머니와 함께 온 젊은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이 영상을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시더니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하셔서 오늘 꼭 오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고 그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세탁기 앞에 서서 음성 명령을 시도하셨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발음이 인식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시도에 세탁기가 반응하자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어깨를 살짝 감싸며 웃었고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술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아주는 것. 복잡한 사양이나 빠른 속도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진심. 행사 마지막 날 부스를 철수하며 정우 차장님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진아 씨, 이번엔 우리가 기능을 보여준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오래 남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전 조롱과 냉소 속에서 시작된 이 부스는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시연과 한 명의 유튜버의 진심 어린 발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통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에릭 타오의 영상은 이후 그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내 마음을 움직인 기술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영상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속도도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기술이 누구의 삶을 바꾸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 기술이 그걸 해냈다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울렁거렸습니다. 돌아온 후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심천에서 본 한국 기술 괜찮았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멋졌어. 빠르지 않았지만 정말 깊었어. 그 기술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었거든. 그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통역사라는 제 역할이 단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철학,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 전하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여사님,
그분은 그냥 시연자로 지나간 분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기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습니다.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은 기능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한국 기술은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하게, 아주 깊게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저는 심천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가장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마 제 평생을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기술을 마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술의 깊이를 느끼는 그 순간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변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과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